안녕하십니까, 정승조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관련자들이 전면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교과서 살리기에 앞장서온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반성은커녕 끝까지 이 교과서에 매달리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저자 생각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 싶습니다. 따라서 학계의 공론에 붙여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과서로서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9일 정치데미게이션 출발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정치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국무총리실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1급 고위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이 경질됐습니다. 이번에 사표가 수리된 1급은 권태성 정부 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유충렬 경제조정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신중동 공보실장 등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79.1%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소통 부족은 일부의 주장이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상임고문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경제정책이든 통일정책이든 모든 게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루어야 효력이 난다면서 그러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어제 JTBC 뉴스에 따르면 개헌을 논의하는 시점에 대해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이 29.5%, 적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49.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소통 부족 비판에 대해서 무언가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부산민방 KNN과의 인터뷰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소식통은 우리는 김경희가 위독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안 내력인 심근경색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대구를 찾아 보수는 새정치와 대립하는 단어가 아니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 대구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보수는 진보와 함께 새정치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아래에 있던 의료 영리화 저지 태스크포스를 특위로 재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회기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왜곡 부실이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로 표현하며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이지매가 계속된다면 국정교과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청송여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송여고 측은 논란이 일자 교과서 재선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국민제안 창구를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후속 조치의 첫걸음으로 국민제안을 접수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오늘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불법 정치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조정관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어제 개혁특위에서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3월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1년 이상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의 석방을 위해서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를 다시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 샤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케네스 베의 석방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다시 초청한다면 당연히 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정과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윤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 내비게이션 첫 시간인데요. 이강윤 시사평론가님 말이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좋은 뉴스, 건강한 뉴스로 찾아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야 정치권이 육사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양상인데요. 각 당의 움직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새누리당은 수도권 인물난으로 초비상이라면서요. 예, 육사지방선거니까 이제 6달이 채 못 남았죠. 6달이면 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정치 상황이나 각 당이 처해 있는 그리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 특히 정권 심판론이 대두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전선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그걸 보면은 길게만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네. 집권 새누리당이 영남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후보가 되어보겠다고 줄을 서는 반면에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은 형편이고 현재 거론되는 야권 후보들에게 밀리는 양상이어서 크게 비상에 처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무게 이런 것들 때문일 텐데요. 서울의 경우에 정몽준 후보 7선으로 가장 선수가 많죠. 늘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겠다.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다. 아마 나가서 서령된다고 해도 다음번 대선을 고려할 때 그닥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 것이고 서울시장 판세가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네. 정몽준 의원이 끝내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친박계의 핵심으로 분류되죠. 권영세 주중 대사를 차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박원순 현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몇몇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대단히 관심 지역입니다. 가장 큰 열전이 예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현재 김문수 새누리당 소속 지사가 불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다음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아예 나가지 않고 미리 대선을 좀 차분히 준비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나가면 야권에서 거론되는 누가 나와도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 일정표 또는 권력 의지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경기도지사를 놓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다시 크게 대두되면서 네. 친박계의 핵심이죠. 서청원 의원 등이 나서서 김문수 지사 이번에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다시 크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이런 요청을 얼마나 뿌리칠 수 있을지 끝까지 안 나올지 이런 거 상당히 관심입니다. 김문수 현 지사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야권 판세도 상당히 변화될 것 같습니다. 한편 김황식 전 총리, 이명박 정부 때 총리를 오래 한 분이죠. 이번 선거에 나오면 어디로 나올지도 상당히 큰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여권 후보로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힘든 싸움을 하느니 김문수 지사가 안 나올 게 확실한 경기도지사로 돌리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의 거취도 수도권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호남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텃밭이었죠. 그런데 안철수 신당 아직 창당은 안 했습니다만 그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특히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아주 대경합 상태고 현재까지는 안철수 신당이 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현재 전북지사인 김완주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누구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일패고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자리, 잘하면 2자리 정도는 우리가 얻어와야겠다. 이래서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거물들 내보내자. 이를테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동영 전 대선 후보죠. 그리고 전남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 그리고 박 원내대표 등을 여기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등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거물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론된 두 거물들은 일단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어제 또 대구를 찾았는데 네. 안 의원 진영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대구 그리고 김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영남권의 핵심 지역을 두루 다녔죠. 네. 물론 뭐 가서 한두 시간씩 있고 한두 마디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현지 지역 민심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상징성은 상당합니다. 대구에 가서는 새누리당 심판하자 이렇게 직공을 날렸습니다. 대구는 뭐 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권력 기반 중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곳인데 여기에 가서 지역주의 타파합시다. 그러면서 새누리 정권 문제 있으니까 심판하자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가서도 이번이 4번째 찾은 겁니다. 지지를 호소하면서 영남권에 자신의 확장 거점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신당은 호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반면 영남권에서는 인기가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네. 본인이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서도 일정 부분의 득표는 해줘야 누가 나오든 간에 안철수 신당 후보가 일정 부분 얻어줘야 고향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정서로 쉽게 말하면 체면도 좀 쓰는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간접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좀 팽팽한 상황인데 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왜 이런 이견이 좀 나오는 건가요? 화장실 갈 때 가기 전에 마음 다르고 갔다 온 뒤에 마음 달라지는 겁니다. 간단히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새누리당이 선거를 이기고 나니까 굳이 현재의 구도를 바꿔가면서 정당 공천제를 없으면 상당 부분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 어느 후보가 어느 당 소속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얻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룰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지방선거를 놓치게 되면 집권 새누리당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3년 몇 개월 동안 기간에 전국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야당은 지금 방식으로 유지를 계속하면 중앙 정치권의 인사, 즉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수직 계열화 되어버린다.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의중대로 모든 게 움직이지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원을 찾을 수 없다. 네. 어차피 바꿔야 하기로 했으니까 바꾸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대로 두면 돈이나 조직이 막강한 지역의 토호들을 발현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어제 정개특위가 열렸는데 여야 모두 경문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즉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은 위헌 요소도 있다 이런 제기를 하면서 방어 논리를 폈고요. 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헌 요소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리 다툼은 가능은 하나 전반적인 대세는 합헌 쪽에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는 2월 초 들면은 후보 예비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결정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인 거죠. 정개특위 어저께 결론은 못 내고 팽팽했는데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에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어떤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논의 자체를 해도 된다, 못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건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에 불과한 건데 대통령 중심제의 한국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차지하는 건 특히 집권 여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그러니까 친박계와는 지금 현 집권 세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재호 의원이 공약 지켜라. 개헌 논의하겠다는 공약 지켜라라고 어제 간부들 연석회의에서 정식으로 제기를 했어요. 다들 있는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착근을 위해서 개헌 논의 이런 걸 할 때는 아니다. 힘을 분산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이재호 의원 당신이 이전 이명박 정부 때는 2인자로 있을 때 이런 거 못했으면서 왜 지금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세게 또 받았죠. 서청원 의원 정치적 비중이 큰 양반인데 돌아오니까 이런 식으로 맞불도 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꼭 새누리 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강창희 국회의장, 물론 당적은 이탈했습니다만 올 1월 신년 할애 때 청와대에서 열린 그때도 개헌 필요하다고 공식으로 제기를 했었죠. 각 정당이나 정파별로 개헌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 속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개헌 얘기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하면은, 그리고 또 지방선거 또 4년에 한 번씩 있으면은 거의 2년이 채 안 되는 한 20개월 만에 한 번씩 큰 선거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면 그 한 5, 6개월, 7, 8개월 전부터 그냥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돈도 아무리 적게 쓴다고 그래도 많이 들고 정쟁과 국론 분열이 자꾸 계속되니까 비효율적인 요소 있는 거 명백합니다. 네. 그래서 대개들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 있는 것,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4년 중임제로 한번 바꾸자 이런 것에는 많이 돼 있고 정부통령 또는 러닝메이트 제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건데 민주당은 개헌론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아무래도 좀 수세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워낙 강공에 밀려서 이슈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현재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다 개헌으로 갈 것이니까 새누리당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들 얘기도 할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여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경제 살리자 하는 건데 개헌 논의를 설령 안 한다고 치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지는 좀 논리가 궁색한 편입니다. 네. 안 의원 측은 개헌론에 대해서도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죠? 네네.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비치고 있어요. 꼭 그렇게 양비론에만 빠져서 볼 건 아닙니다만, 타이밍상 좀 미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개헌에 관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필요는 하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6개월쯤 앞두고 있는 지금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자 이거죠. 즉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에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버리면 이번 지방선거에 안철수 신당으로 나설 사람들이 안철수란 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 후보들이 안철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될 플러스 효과를 누리기 힘들겠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한. 그다음에 지금부터 개헌 논의에 들어가 버리면 전국이 새누리와 민주의 두 거대 당의 개헌 논의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 버려서 자신들의 존재감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이제 일고 있는 국정원의 지방 정치권 사찰 속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시장 주장은 안 그래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터져 나온 거여서 시의상 관심을 모았는데, 네. 우리가 흔히들 국정원 직원 조정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O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성남 지역을 맡고 있는 이 조정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남시청에 진급 심사에 문제는 없었느냐, 이번 사무관, 서기관들 승진한 인사 결과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떻느냐, 잡음은 없느냐, 이런 거 물어본 것들. 네. 그다음에 가천대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논문은 표절을 했다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본 그 전화 음성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방송에 또 그대로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아니라 증거가 제시된 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발끈했고요. 이재명 시장 소속 당 민주당이죠. 현재 열려있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입건을 하겠다. 제대로 따져보겠다. 국정원 국내 파트 직원들의 활동 영역을 차제에 아주 확실히 밝히고 규제해 놓겠다, 이렇게 벼르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마땅할 리가 없습니다. 이틀째 공식 반응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속으로 이게 크게 불거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요 뉴스가 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채택 철회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했죠. 예, 외압 이런 단어는 대개 야권이나 시민단체, 민변 이런 측에서 쓰는 말로들 흔히들 생각해 왔던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분들의 생각이실 텐데, 교육부 차관이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시민단체나, 그러니까 야성향의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들에서 문제가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말이 많아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나온 건데도 채택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죠. 전국적으로 한 10서너 개밖에 안 됐는데, 이런 학교들에 찾아가서
채택을 철회하라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제 이것을 뭐 항의 시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는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외압이다. 그래서 그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교육부에서 공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사실 말들이 많아요. 일테면 일본의 우편향, 우익 성향의 역사 교과서 가지고도 우리 내부에서도 수년 전에 연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일본 후소사 교과서라는 건데 우리의 교학사 교과서라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극우 색채가 농후했던. 그런데 그것을 일본 지식, 시민사회들에서 결국 많이 채택을 저지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시민 양식의 승리 이렇게 뭐 칭찬을 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똑같은 게 한국에서 벌어지니까 이건 또 외압이다. 이런 이중잣대를 동원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다. 이런 비판을 당장에 받았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한 우리가 8,600억 원가량을 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있겠죠. 이걸 반영해서 우리는 올해는 한 9천억 원쯤 밖에는 못 내겠다. 이 정도 내겠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최소한 9,500~600억은 내야 한다. 한 500~600억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차이를 좁힐지, 그다음에 대미 저자세 기조가 늘 비판받아 왔는데 네. 이번 방위분담 협상에서도 이런 게 좀 나아질지 그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는 13일 연두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네.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회견한 지 딱 일주일 말이죠. 일단 불통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한 톤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가기관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지난 대선 개입, 불법 개입의 국기 문란 사건 이것들 특검에 맡기고 일괄해서 맡기고 이제는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통일 대박건 지금 한간에서 말이 많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발 민심을 들어서 언급을 할 것 같고요. 개헌론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동안 작년 내내 민주당을 괴롭혔던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만들자 이렇게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 13일 오전 10시 정도에 있는데 어떤 수위의 발언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